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미국 대선 소식인데 정말 중요한 조지아주 상원의원 지금 개표를 하고 있죠.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향후 미 상원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조지아주 상원의원 두석 결선 투표 개표가 초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 다수당 지위를 가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의 개표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 후보가 초박빙으로 경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선에서는 공화당의 현직 상원의원 켈리 레플러와 민주당의 흑인 후보 라파엘 워녹이, 또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현직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존 오섭 후보가 격돌을 했는데요. 현재 이 후보들은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며 역전에 역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 NBC 방송 출구조사에서는 약 50%가 공화당을, 약 48%가 민주당 후보에 투표했다고 밝혀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50% 개표가 진행된 한국시간 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공화당의 레플러 의원은 49.59%, 민주당의 워녹 후보는 50.41%로 35,800표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으며, 또 공화당의 퍼듀 의원은 50.01%, 민주당의 오섭 후보는 49.99%로 1,100표 차이로 공화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두석을 무난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조지아주 주민들은 지역 언론 여론조사에서 현역 공화당 의원들이 10%포인트 이상 앞섰던 현지 분위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개표 현황에 대해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원의원 선거는 현재 50대 48인 연방 상원의 다수당이 누가 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이 선거의 개표 결과는 이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또 늦어도 8일 새벽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참 중요한 선거인데 지금 역시 이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 초반에 이제 공화당 후보들이 앞서서 나가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 우편 투표가 개표를 하면서 민주당 쪽에 몰표가 나오고 그래서 이 표 차이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또 한쪽은 역전이 되어서 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가는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류 언론들의 예상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제 이 미 대선 상황에서 1월 6일 날 이제 바로 내일이죠. 내일 펜스 부통령의 주재하에 상원 의장이니까 지금 뭐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결과가 빨리 나오면 당선인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워낙 초박빙으로 되면 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지금 이 조지아주 선관위원장은 늦어도 8일까지는, 그래서 8일까지 만약에 이제 좀 늦게 결정이 나면 지금 이번 상원 상황에서는 그 50대 48 그 상황으로 이번 1월 6일 날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여론조사에서는 10%포인트 이상 공화당이 앞섰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 또 개표 또는 이 투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정, 이 의혹이 또 굉장히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의혹들이 다시 나오고 폭로가 되고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이고 보수 성향이 강해서 민주당이 열세를 면치 못했던 곳인데요. 이번 상원 결선에서는 사실상 무명 취급을 당했던 극좌 성향의 워녹 후보와 오섭 후보가 현역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아주 최대 선거구인 풀턴 카운티의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CCTV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번 상원 결선 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과 그 조직들이 이번에도 조직적인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디스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5일 오후 11시 공화당의 레플러 후보가 51.1% 그리고 48.9%로 또 공화당의 퍼듀 후보가 51.5%대 48.5%로 앞선 상황에서
채텀 카운티 선거당국이 돌연 개표를 중단하고 개표 사무원들을 개표소에서 내보냈다가 몇 시간 뒤에 항의를 받고 다시 들여보냈다면서 지난 대선 상황과 판박이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풀턴 카운티의 개표소에서도 지난 대선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민주당 당직자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부정개표 혐의를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은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법원에서 받아낸 개표 참관 보장 명령을 무시하고 개표 장소에서 공화당 측 참관인들을 모두 쫓아난 뒤에 장막을 설치하고 개표를 진행 중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지난 선거 때와 판박인 선관위원장의 발표였습니다. 조지아주 게이브 스털링 선관위원장은 현지 시각 1월 5일 기자회견에서 우편 투표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최대 2일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개표 일정이 사흘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털링의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수천 명의 노숙자들에게 하나의 단일 주택 주소지를 부여하고 이들에게 우편투표 권한을 부여해서 대량의 우편투표 용지를 수집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이미 다 들통난 지난 대선 당시의 부정수법을 똑같이 사용해서 상원 결선 투표의 결과를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미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황당하죠. 이 프로젝트 베리타스, 지난번에 CNN의 아침 이 언론 조작 그 전화회의 그걸 폭로했던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또 폭로를 했는데 뭐냐? 노숙자들이 이제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수천 명의 노숙자들 뭐 집에 안 가니까 이 우편투표 용지 부재자 투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주소 하나를 찍어 놓고 여기다가 전체 노숙자 수천 명에 대해서 이 주소지에다가 우편투표 용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노숙자들이 그 집에 가서 그 주소지에 가서 자신의 우편투표 용지를 받아 와서 거기다가 기표를 하고 다시 리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숙자들이 자기 집에도 안 가는데 거기까지 가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그 특정 단일 주소로 되어 있는 그 주소에 노숙자표 수천 표가 갔고 그게 수천 표가 리턴이 돼서 왔다 이겁니다. 한 주소지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그 내부에 아직 개표가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그게 뭐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를 했는지 공화당 후보에게 기표를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그 표들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 표일 것이다 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폭로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밤 11시에 지금 뭐 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일단 나가라 하고 개표 중단을 선하고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까 또 제가 사진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 여자는 지금 개표 사무원이 개표 참관인이에요. 공화당 측. 그래서 지난번에 이 그 공화당 측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공화당 측 관계자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장막을 쳐놓고 개표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화당에서 이 법원에다가 확실하게 최소 10피트 내에서는 개표를 참관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라는 명령서를 발부해달라라고 해서 법원이 그걸 발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경찰관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 개표 참관인을. 이렇게 밀어내고 또 개표를 중단하고 다시 몇 시간 만에 이제 항의를 하니까 다시 이제 개표를 진행했는데 그 사이에 또 민주당 표가 확 증가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지난 대선의 완전 판박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 상황이 민주당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그 흑인 후보죠. 이 흑인 후보는 목사예요. 목사인데 자기 스스로 난 사회주의자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고 또 하나 이 젊은 사람은 자기는 뭐 30대인데 자기는 뭐 미국의 마크롱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아주 급진 사회주의적 네오막시즘 그런 정책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직 상원 의원은 이렇게 갑자기 보수 성향의 지역에서 앞설 수가 있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되는 것은 1월 6일 투표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지금은 이제 이 펜스 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해서 이 조지아주 미시간주를 비롯한 이 6개 경합주, 펜실베니아주 같은 이 6개 경합주, 이거 좀 문제 있다. 빼자.
또는 이거는 다른 거,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시 제출을 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결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민주당이 공화당과 지금 50대 50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상원만 투표하는 게 아니고 상원, 각 주당에서 상원 1명, 하원 1명 해서 이제 100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조지아주 몫의 상원 2명이 전부 민주당이 될 경우에 이거는 이견 없이 전부 민주당 표 하나가 그냥 확보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문제다. 그러나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고 또 펜스 부통령이 그날 엎어버리고 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사실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다음 차기 상원에서 지금 이 50대 50이 되어버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2명 다 되어버리면 50대 50이 되어버리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이제 해리스 그 여자가 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 되기 때문에 상원에서 그러면 부통령이 완전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게 이제 공화당 측의 우려죠.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은 상원 의장인 펜스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여기도 앞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지속이 될 것 같고, 자, 오늘의 메인 아이템입니다. 이란이 우리 유조선을 공해상으로 납포한 가운데 중동 정세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고,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한 직후에 핵무기를 탑재한 이스라엘 잠수함의 이상 움직임이 식별됐다는 소식입니다. 핵탄두 탑재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이스라엘 해군의 돌핀2급 잠수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 일대에서 현지 시각 1월 5일 식별됐습니다. 중동 지역 오신트 정보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해군이 3척을 보유한 돌핀2급 잠수함 가운데 한 척이 현지 시각 지난해 12월 19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남부 에일럿 항구 인근에 나타났으며 1월 5일 홍해에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AIP 잠수함 212급을 기반으로 확대 개량한 돌핀2급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 2,400톤급 AIP 잠수함으로 최대 3주까지 자망이 가능하며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잠대지 핵 순항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이스라엘이 개발하고 우리 공군도 운용한 파바이 미사일을 대폭 확대 개량한 것으로 이름은 파바이 터보, 사거리는 1500km, 마하 0.9의 순항속도에 200킬로톤의 핵탄두를 탑재한 이스라엘 유일의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력입니다. 이스라엘 해군의 잠수함 전력 5척은 모두 지중해에 배치되어 기존 운용 지역에서는 이란을 공격할 수 없었는데요. 이 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홍해에서 식별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군사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 1월 5일 날 발표를 했죠. 우리 이제 우라늄 농축하겠다라고 발표했으니까 1월 5일 이전에 이미 이제 우라늄 농축을 시작을 했겠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란의 핵 무기 보유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농축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시기에 우리 한국케미 이 호가 납포가 된 것이고, 이게 지금 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이런 거 다 지금 우리 그 화물선이 유조선이 납포가 된 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잠수함이 5척이 있습니다. 3척은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베이스로 만든 돌핀 1급.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핵미사일이나 이런 거 탑재가 안 되죠. 재래식 디젤, 일반 디젤 잠수함이니까. 그런데 독일의 212급 잠수함, 우리 한국으로 치면 214급 잠수함하고 조금 뭔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214급 잠수함, 손원일급이죠. 1800톤인데 여기는 212급 잠수함을 더 확대 개량해서 2400톤으로 만들었어요. 당연히 무장을 더 많이 실었겠죠. 여기에는 우리 한국처럼 533mm 어뢰 발사관이 아니고 650mm 어뢰 발사관도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2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핵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핵 보유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핵미사일 갖고 있을 거야 라고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돌핀2급
독일의 212급 잠수함을 확대 개량한 돌핀 2급에 있는데 여기에 순항미사일, 이제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인데 우리 한국 공군이 파바이 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팬텀에서 쏘는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폐기 수순에 들어갔는데 이걸 더 확대 개량해서 650mm 어뢰 발사관에서 이걸 쏘는데 사거리를 1500km까지 늘렸고 여기에 2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두 척의 잠수함에 어뢰 그리고 이 순항미사일 다 합해서 21발을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핵미사일을 몇 발 탑재하는지 또 이 파바이 터보를 재래식으로 핵 탑재 안 하고 재래식으로 한 거는 또 몇 발이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임무에 따라서 집어넣는 거니까. 아무튼 이 잠수함이 지중해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난 12월 19일 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홍해에 들어간 겁니다. 홍해에 시나이 반도 옆에 이스라엘의 에일러트라고 하는 아주 정말 홍해 요만큼 되는 이스라엘 항구가 있는데 그 지역에 나타났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1월 5일 날 어부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에 보급받으러 들어온 이 잠수함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해에 이스라엘 잠수함이 작전 중인 것이 알려졌죠. 지난 12월 19일 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것은 이 기록에 남으니까 통과해서 나왔는데 다시 1월 초에 에일럿 항구로 들어왔다. 그러면 홍해에서 모종의 작전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보급받으러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급을 받고 다시 나가겠죠. 자, 근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1980년도 이라크가 핵 개발을 한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을 때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 북쪽에 있는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폭격해버렸죠. 네. 오페라 작전을 통해서 폭격해버렸죠. 2008년도에 시리아의 그 핵 개발 의혹. 그래서 시리아 동쪽의 비밀 핵단지를 또 소프트 멜로디 작전을 통해서 폭격해버렸죠.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 개발은 초창기에 그냥 좌절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란은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잠수함이 지금 홍해로 들어갔다는 것은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이고 페르시아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00km 내로 들어가서 핵미사일을 때려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1월 3일 날 이란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자, 이스라엘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방역 관련한 실패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우니까 외부와의 충돌을 야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왜? 자기 혼자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기는 곤란하니까 미국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전쟁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특수요원들이 이란인들을 가장해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군 당신네들 속지 마라. 그거 우리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우리 그 정보 가지고 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중동 정세는 완전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란 말대로라면 이스라엘이 공작을 해서 미국과 이란을 전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자기네들은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한국의 화물선 한국케미호가 지금 연루가 돼가지고 엮여 들어가 버린 거죠. 이란이 지금 당겨가 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공격받을 것 같고 미국에게 공격받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그리고 독자적으로 군사력 뭐 여러 가지 외교력 아주 뭐 형편없는 이런 나라 하나 딱 골라서 지금 방패로 쓰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이 핵을 완전히 뭐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 북한에게도 주는 중요한 사인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중동 정세 굉장히 급박해지는데 미국 정세와 함께 이것도 계속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